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수 법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등교 개학이 한 주 더 미뤄져서 온라인 강의가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집에서 앉아가지고 배우기가 조금 지겹죠? 네, 그렇지만 수학은 특히 모든 단원이 연계되어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줘야지만 개학 후에도 수업을 들을 때 문제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열심히 들어줍시다. 자, 오늘의 배움 주제는 아까 말했죠? 지난 시간처럼 이어서 지수법칙을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지수법칙 1, 2를 배웠죠. 오늘은 3번, 4번을 이어서 배울 겁니다. 자, 근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오늘의 학습지 PDF 열어둔 채 수업에 임해주세요. 준비 안 했으면 지금 꺼내놓고 다시 틀어주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수법칙 1, 2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하려고 해요. 자, mn이 자연수일 때 지수법칙 1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몇 제곱일까? 그쵸? 이 a의 지수, a의 m제곱과 이 n제곱을 서로 어떻게 한다? 곱하기는 더하기가 된다. 그래서 지수는 m과 n을 더해주면 된다. 이게 1번 지수 법칙이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x를 더 간단히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곱하기에는 밑이 같을 때 x의 지수, 즉 4와 11을 더한다. 그래서 x의 몇 제곱? 그렇죠. 4 더하기 11, 15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1번 법칙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거였어요. a의 m제곱의 n제곱, 즉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형태는 지수끼리 서로 어떻게 한다? 그쵸? 이 m과 n을 서로 곱해준다. 그래서 mn, a의 mn제곱 이렇게 나타냈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문제로 x의 세제곱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은 그쵸? 이 3과 이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곱해서 x의 6제곱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자, 오늘도 계속 이어서 이렇게 지수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문제에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오른쪽의 원리를 이용하여 다음 식을 풀이 과정과 함께 간단히 나타내시오라고 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원리를 보면 자, A 나누기 B를 했을 때 우리가 얘를 분수로 표현할 수 있었죠? 어떻게? 나누는 수는 분모로 와서 B분의 A랑 같은 값이 된다는 원리,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예요. 자, 이걸 이용해서 지금 소가로 1번부터 4번까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시간 줄 테니까 잠깐 풀고 나서 다시 선생님 강의를 이어 들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풀었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1번 3의 5제곱에서 3의 제곱을 나누라고 했어요. 자, 풀이과정과 답을 적어야 되는데 풀이과정 여러분 어떻게 적었어요? 그쵸? 이 원리를 이용해서 분수로 나타내면 됐죠. 자, 그러면 분수로 나타내보면 3의 5제곱은 3을 몇 번 곱한 거를 말해요? 그쵸. 3을 총 5번 이렇게 곱한 것을 말해요. 자, 그리고 분모에는 지금 뭐가 와야 돼요? 3의 제곱이 와야 되니까 3을 2번 곱한 것. 이걸 적어주면 되는데 보면은 분모 분자에 똑같이 3이 몇 개는 들어가 있어요. 저 2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2개는 약분이 되겠죠? 그럼 분모가 뭐가 되고? 저 약분이 됐으니까 1이 될 거고, 자, 분자는 3이 총 몇 개 남아요? 3개가 남으니까 결국에 정답은 뭐라고 할 수 있다? 저 1분의 3의 세제곱, 즉 얼마? 3의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3의 5제곱에서 3의 제곱을 나눴더니 3의 몇 제곱이 나왔어요? 세제곱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 5랑 2를 어떻게 하면 3이 나오죠? 5랑 2랑 빼주면 3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나누기를 하면 지수끼리 빼주면 되는 건가? 라는 예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럼 2번 한번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2번은 A의 12제곱에서 A의 8제곱을 나눈 것인데요. 얘도 똑같이 분수로 나타내주면 A가 총 몇 번 곱해진 것에서 그렇죠? 12번 곱해진 것에서 A가 몇 번 곱해진 것을 그렇죠? 8번 곱해진 것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분모에 A가 총 8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약분이 되죠? 네, 그렇죠. A가 둘 다 몇 개씩 이상은 있어요.
8개 이상은 있으니까 분모 분자에서 A 8개를 이렇게 지워줄게요. 자, 8개 지워지면 분모는 1이 남겠고 결국에 분자에는 A가 몇 개 남아요? 그쵸? 4개가 남겠죠. 12개에서 8개를 빼면. 자, 그러면은 분모는 1, 분자는 A가 4개, 즉 A의 4제곱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답은 얼마예요? 그쵸? A의 4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도 지수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A의 12제곱에서 A의 8제곱을 나눴어요. 자, 그러면은 이 12에서 8을 빼면은 4가 나오나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앞으로 나누기는 지수끼리 빼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더 확신이 들죠. 네, 그러면 이어서 3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은 3의 제곱에서 3의 5제곱을 나눠주는 건데요. 자, 얘도 똑같이 분자는 3을 2번 곱한 것일 테고 분모는 3을 5번 곱한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뭐가 약분이 돼요? 네, 분모 분자에 똑같이 3이 2개 있으니까 지워주고 그러면 분자는 1만 남고 분모는 3이 3개 남죠. 그래서 3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 네, 3의 세제곱분의 1인데 자, 이번에는 모양이 조금 다르죠? 네, 아까의 정답의 역수 모양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지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지수가 지금 3의 세제곱이 나왔죠? 자, 근데 앞에서 보면 3의 제곱에서 3의 5제곱을 나눴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이 3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쵸? 이 5에서, 큰 수 5에서 2를 빼주면 3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예측하죠? 자, 그러면 지수가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나눌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고 그것분의 1 형태인가? 자, 한번 4번 문제도 풀어봅시다. 자, 4번에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의 거듭제곱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역시 이 밑은 x로 동일한 상태인데 x의 9제곱에서 x의 14제곱을 나눠주래요. 자, 마찬가지로 x가 분자는 총 9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분모는 총 14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x 9개 이상 있으니까 9개씩 이렇게 지워지겠죠. 네, 그러면은 분자는 1이 남을 것이고, 자, 분모는 9개 지워졌으니까 x가 총 몇 개 남아요? 그쵸? 14에서 9 뺀 5개가 남겠죠. 즉, x의 5제곱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x의 5제곱분의 1이 될 텐데, 자, 지수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이 5는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다고요? 그쵸? 이 14 큰 수에서 9를 빼주면 5 나와요? 그쵸? 그래서 14 큰 수에서 작은 지수 9를 빼주면 5가 나온다. 그리고 그것분의 1의 형태가 되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생각을 가지고 2번을 풀어볼 건데요. 이 2번 한번 봅시다. 자, 다음은 x 4제곱에서 x 4제곱을 나눈 것을 친구들이 푼 과정을 나타낸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누구의 풀이가 옳은지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다시 풀어보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성수는 x의 4제곱 나누기 x의 4제곱은 x 4번 곱한 것분의 x 4번 곱한 것이다. 자, 그래서 분모 분자의 x가 다 약분이 되니까 0이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0의는 아니야, 약분을 다 하지 말고 한 개씩만 한번 남겨볼게 하고 분모 분자에 x를 3개씩 우선 지웠네요. 즉 그랬더니 x가 분모 분자에 하나씩 남으니까 x분의 x. 근데 분모 분자가 똑같잖아. 2분의 2처럼. 그러면 약분을 하면 1 아닌가?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령이는 나눗셈은 지수끼리 빼는 거라고 했잖아. 그쵸? 우리 아까 전에 a의 12제곱에서 a의 8제곱을 나눠줬을 때 12에서 8을 뺀 a의 4제곱이 나온 것처럼 나눗셈은 지수끼리 빼는 것처럼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4에서 4를 빼는 것이니까 0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자, 과연 어떤 친구의 풀이가 옳을지 여러분이 지금부터 판단을 해보고 이유를 한번 적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도 풀어보세요. 네, 모두 다 풀고 왔나요? 네, 대부분 맞은 것 같은데 네, 정답은 바로 옳은 친구는 0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죠? 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쵸? 분모와 분자가 같으면 약분하면 1이죠. 그쵸? 지금 성수의 얘기를 보면 분자랑 분모가 약분이 되면 x가 4개씩 이렇게 지워지면 분모에 1이 남고 분자에도 1이 남으니까 1분의 1, 즉
1이 돼요. 그래서 0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수의 말은 옳지 않고 그다음 세령이 말은 왜 틀렸을까요? 아까 전에 분명 나눗셈은 지수끼리 뺀 거랑 똑같았는데 왜 이번엔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지수끼리 빼게 되면 x의 4 빼기 4가 되는 거죠. 즉 x의 0제곱이 나오죠. 근데 참고로 얘는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얘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울 거거든요. 근데 참고로 0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령이가 0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틀리고 결국에 옳은 친구는 0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대부분 다 맞았나요? 네, 만약에 성수나 세령이라고 생각한 친구는 선생님이 말한 얘기를 보고 한번 자신의 생각을 한번 고쳐보시고요. 자, 그러면 옳게 풀으면 어떻게 풀을 수 있을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x의 4제곱 나누기 x의 4제곱은 즉 x를 4번 곱한 것에서 x를 4번 곱한 것을 나눈 것이죠. 자, 그러면 분모 분자 x 4개 둘 다 약분이 돼서 몇 분의 몇? 1분의 1이라서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지수가 서로 같은 것을 나누게 되면 밑은 당연히 동일합니다. 얼마가 나온다? 그쵸? 1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탐구 활동을 통해서 얻었던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수 법칙 3번입니다. 밑이 0이 아니고 mn이 자연수일 때 만약에 m이 n보다 크다. 즉 지수가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나눴을 때는 어떻게 나온다? 네, 그냥 바로 이 지수끼리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a의 m 빼기 n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m이 n보다 작다면 즉 나누는 것이 나눠주는 수보다 지수가 더 작다면 어떻게 된다? 네, 큰 수가 지금 n이죠. 이 n에서 m을 빼주고 그것 분의 1이다. 즉 a의 n 빼기 m 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한 지수가 서로 같다면 자, 같은 지수 a의 m제곱에서 n제곱을 나눈다 라고 하면 얼마가 나왔죠? 네, 모조리 약분이 돼서 1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지수법칙 3번입니다. 자, 3번은 나눗셈에 관한 내용이었죠. 우리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해준 거였었고 지금 이렇게 나누기는 지수끼리 빼는 건데 단 주의할 점은 나눠주는 수가 지수가 더 큰지 아니면 작은지 같은지를 비교를 해보고 그때그때마다 결과가 다르니까 그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3의 6제곱에서 3의 세제곱을 나누래요. 자, 지금은 나누는 수의 지수인 6이 나눠주는 수의 지수인 3보다 더 크죠. 자,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하면 된다? 네, 지수끼리 빼준다. 즉 6 빼기 3, 즉 3의 세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2번은 지금 지수가 어때요? 그쵸? 지수가 지금 동일하죠? 그러면 얼마? 나눠주면 약분되니까 1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3번은 x의 지수가 지금 없는데 뭐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쵸? x는 x 한 번 곱한 거죠? 그래서 x의 1제곱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이 커요? 3이 커요? 그쵸? 지금 나눠주는 수, 얘가 더 지수가 더 크죠? 그런 경우엔 어떻게 한다? 네, 바로 큰 수에서 작은 수 3에서 1을 빼준 것 분의 1이 된다. 즉 x의 제곱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쉽죠? 네, 조금 있다가 문제 좀 더 많이 풀어볼 거거든요. 네, 그러면 좀 더 익숙해질 거예요. 자, 이제 뒷장에 탐구하기 2인데요. 자, 1번과 2번까지 있네요. 자, 1번 보기에서 값이 같은 수를 모두 골라 등식으로 나타내고 이 식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을 추측해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기억에서 비읍까지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같은 값을 가진 것끼리 두 그룹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끼리 등식으로 나타내고 그 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을 적어보세요. 네, 모두 다 적었나요? 네, 그러면은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기억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데 2의 제곱 4 곱하기 3의 제곱 9니까 결국에 36이죠. 즉 36과 같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지금 리을이 36이네요. 그래서 기억과 리을 같은 값이고 또 36 나오는 거는 그쵸, 비읍이 6의 제곱이니까 36이죠. 자, 그래서 얘를 등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은 36과 같고 그리고 얘는 6의 제곱과 같다. 자, 그리고 다른 것들을 또 비교해보면 니은은
2의 제곱 4 곱하기 5의 제곱 25니까 계산해주면 100이죠. 자, 그런데 디귿도 100이고 미음은 12 제곱이니까 100이에요. 자, 그래서 등식으로 나타내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은 100이랑 같은데 얘는 10의 제곱이랑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식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 여러분 뭐라고 적었어요? 네, 지금 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6의 제곱이랑 같은 거고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은 10의 제곱이랑 같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6은 2 곱하기 3이고 10은 2 곱하기 5죠. 즉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2 곱하기 3의 전체 제곱이랑 같고 또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은 2 곱하기 5의 전체 제곱이랑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은 2 곱하기 3의 전체 제곱이랑 같다. 즉 지수가 지금 같으면 얘를 한꺼번에 분배 법칙처럼 묶어줄 수 있다 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거꾸로 6의 제곱도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잖아요. 즉 2 곱하기 3의 제곱도 분배 법칙 하는 것처럼 나누어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밑에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도 마찬가지죠. 그쵸?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은 10의 제곱이었으니까 2 곱하기 5의 제곱이랑 같은데 얘도 지금 지수가 2로 같으니까 얘네를 묶어서 분배 법칙처럼 2 곱하기 5의 전체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거꾸로 2 곱하기 5의 제곱도 마치 분배 법칙처럼 나눠져서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랑 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에서는 2분의 3의 5제곱과 2의 5제곱분의 3의 5제곱을 계산기로 계산해서 그 값 비교해 보래요. 자, 그리고 왜 그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해 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지금부터 얘를 한번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고 그 결과를 한번 보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 여러분 비교해 봤어요? 네, 선생님 한번 계산기를 켜가지고 한번 그 값을 비교해 볼게요. 네, 일단 2분의 3 전체의 5제곱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2분의 3은 계산기로 하려면 3 나누기 1을 계산해야 되죠. 네, 그러면 1.5예요. 즉 1.5를 5번 곱하라는 건데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1.5를 5번을 곱했더니 7.59375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2의 5제곱분의 3의 5제곱을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3의 5제곱에서 2의 5제곱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3을 5번 먼저 곱하면 자, 243이 나오고 이 243에서 2를 5번 곱해볼게요. 자, 2를 5번 곱하면 32죠? 자, 그래서 이 243에서 32를 나눠줘 볼게요. 자, 그랬더니 얼마가 나와요? 네, 아까랑 똑같이 7.59375가 나오죠? 네, 그러면 학습지로 돌아가 볼게요. 자, 2분의 3의 5제곱은 7.59375가 나왔고 그 다음에 2의 5제곱분의 3의 5제곱도 7.59375가 나왔어요. 둘 다 동일하죠. 그쵸? 왜 이 결과가 나왔을지 설명도 해봤나요? 네, 한번 선생님도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2분의 3의 5제곱이라고 하면 2분의 3을 몇 번 곱한 거예요? 그쵸? 5번 곱한 거죠? 그래서 2분의 3을 이렇게 5번을 곱하면 결국에는 이 분모끼리 곱한 것 분의 분자끼리 곱한 것으로 정리를 해도 되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분모는 2의 5제곱 분의 3의 5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랑 뒤를 비교를 해보면 2분의 3의 전체 5제곱은 이 지수가 분자에도 분모에도 마치 분배 법칙처럼 적용이 돼서 이렇게 2의 5제곱분의 3의 5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겠고 거꾸로도 분자 분모의 지수가 똑같다면 괄호를 이용해서 전체 분의 5제곱으로 묶어도 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여러분들의 1번, 2번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그게 바로 지수법칙 4번입니다. 자, m이 자연수일 때 a, b의 m제곱은 지금 a, b라고 하면 a와 b 사이에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a, b의 전체 m제곱은 이 m이 마치 분배 법칙처럼 a에도 적용되고 b에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다? 네, a의 m제곱, b의 m제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거꾸로도 지금 이렇게 m 지수가 똑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괄호를 이용해서 묶어줄 수 있다. 얘도 바로 지수 법칙이에요.
자,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죠. B분의 A의 전체 M제곱이면 이 지수가 분자에도 분모에도 마치 분배법칙처럼 적용이 돼서 B의 M제곱분의 A의 M제곱이라고도 할 수 있고, 거꾸로 이렇게 지수가 같을 때 통째로 묶어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지수법칙 4번이에요. 자, 그럼 이 지수법칙 4번을 이용해서 이 문제 8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3A의 전체 세제곱이래요. 자, 그러면 이 세제곱이 어떻게 분배법칙처럼 적용돼서 3과 A에 적용이 돼서 3의 세제곱 A의 세제곱이 된다. 즉 3의 세제곱은 얼마예요? 그쵸, 27이죠? 그래서 27A의 세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참고로 여러분 혹시 3A 세제곱이라고 한 친구들은 안 돼요. 알겠죠? 숫자도 문자랑 마찬가지로 분배법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3도 빼먹지 말고 꼭 세제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마이너스 x분의 2의 전체 5제곱은, 자, 얘를 이 마이너스를 분자 동네에 한번 묶어줄게요. 그러면 x분의 마이너스 2의 5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자, 이 5제곱은 배웠죠? 어떻게? 분자에도 적용되고 분모에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x의 5제곱 분의 마이너스 2의 5제곱, 즉 x의 5제곱 분의 마이너스 2의 5제곱 얼마예요? 그렇죠. 부호는 얘가 홀수니까 마이너스 그대로고 2의 5제곱은 3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x의 5제곱분의 32가 되는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분모가 x죠? 지금 지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얘는 지수가 1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5제곱이 이 x에도 적용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x분의 마이너스 32라고 적었으면 얘 안 돼요. 알겠죠? 분모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잠시 일시정지를 하고 여러분 학습지에 있는 문제 지금 총 크게 2문제 있죠? 네, 이 2문제를 스스로 풀어본 뒤에 다시 재생 버튼 눌러주세요. 네, 모두 다 풀어봤죠? 네,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자, 교과서 30쪽에 예제 2번이었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1번 보면 A의 5제곱의 세제곱 나누기 A의 4제곱의 제곱이네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수법칙 2번이었어요. 자,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이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그쵸? 곱한다. 자, 그래서 A의 몇 제곱? 5, 3, 15제곱 나누기. 자, 그 다음에 이 4랑 2랑 곱해서 A의 4, 2, 8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나누기네요. 자, 나누기는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그쵸? 빼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앞에가 지수가 더 크죠? 그러니까 바로 빼줘서 A의 15 빼기 8, 즉 A의 7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곱셈과 나눗셈이 동시에 나왔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면 돼요? 그쵸? 그냥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풀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순서대로 풀어볼게요. 자, A의 세제곱의 제곱. 자, 3이랑 2를 곱해서 A의 6제곱 곱하기. 자, 그 다음에 A의 제곱의 제곱 곱해서 A의 4제곱 나누기. 자, A의 4제곱의 세제곱 서로 곱해주면 A의 12제곱이죠? 자, 그럼 순서대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곱하기가 나왔죠? 자, 곱하기가 나왔을 때는 이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그쵸? 더한다. 지수법칙 1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A의 6 더하기 4, 10제곱 나누기 A의 12제곱인데요. 자, 이번에는 지수가 10, 10인데 뒤에 게 더 크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그쵸? 역수 모양이 나왔고 큰 수 12에서 10을 빼준 것 분의 1이 나왔죠. 자, 그래서 A의 제곱 분의 1,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예제 3번입니다. 자, 1번을 보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y의 세제곱의 5제곱이네요. 자, 얘도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 전체의 5제곱이죠? 자, 얘는 방금 전에 배웠던 지수법칙 3번에 의하면 모든 괄호 안에 있는 문자에 이렇게 분배를 해줄 수 있었어요. 즉, 정리를 해주면 자, 마이너스 2의 5제곱, 다음에 x의 제곱의 5제곱, 또 y의 세제곱의 5제곱, 이렇게 전부 다 5제곱으로 분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점, 자, 이 마이너스 2에 꼭
반드시 부호를 포함해서 이렇게 전체 5제곱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의 5제곱은 저 부호는 그대로 음수고요. 32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2 그리고 x의 제곱의 5제곱은 저 둘이 곱해서 x의 10제곱 그 다음에 y의 3호 15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2번은 y분의 3x의 4제곱의 세제곱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세제곱은 어떻게 한다? 분자 동네, 분모 동네 둘 다 분배를 해줄 수 있다. 자, 그러면 정리해주면 y의 세제곱 분의 3x 4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통째로 세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분자 동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이 이 세제곱은 이 3에도 분배가 되고 x의 4제곱에도 분배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해주면 3의 세제곱 그리고 x의 4제곱의 세제곱 그리고 분모는 y의 세제곱. 그럼 정리해주면 3의 세제곱은 27이고요. 자, x의 4제곱의 세제곱은 그쵸, x의 4, 3, 12제곱 그리고 분모는 y 세제곱. 즉 답은 y 세제곱분의 27, x의 12제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문제가 계산 문제 위주로 나왔죠. 자, 그런데 오늘 배운 내용이 조금 어렵고 이해가 안 간다 하면은 반드시 복습을 해서 꼭 내 것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이 지수법칙에 의한 계산이 계속 등장할 예정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의 과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도 역시 수학일기 구글 설문지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풀었던 학습지를 사진 찍어서 제출하는 부분이 있어요. 설문지 안에 항상 그랬듯이. 그래서 그거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퀴즈는 한 4문제 정도 있어요. 교과서에 사실 문제가 훨씬 많은데 선생님이 좀 줄였거든요. 그래서 수학일기에 조금 넣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문제 풀어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 길었죠? 네, 이거 듣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조금 진짜 양을 줄여줄게요. 그러면 우리는 금요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